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끼리니분들. 벌써 한 주가 지났습니다. 이번 한 주 다들 잘 보내셨나요? 그리고 이제 4월이 시작되었는데 이번 한 달 다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현대차 구글과 합작 6% 상승, 미국 백악관의 삼성전자 호출, 1억 원짜리 해리포터 책, 삼성 SDI가 투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오늘은 2021년 4월 2일 금요일입니다.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시황정리 경제뉴스 10분 정리 빠르게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 3112, 그 다음에 코스닥 970, 어느덧 정신 차려보니까 코스피는 3100 위에, 그 다음에 코스닥은 1000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같은 장은 많은 기린이분들에게 야, 이거 오늘 장 좋은 거 맞아? 라는 생각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여기 보시다시피 등락 종목 상승 370, 하락은 무려 450이나 됩니다. 코스피가 1% 가까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말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에만 쫙 올라갔다. 그리고 그걸 누가 샀다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대형주만 쇼핑을 했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흐름이 나타난다면은 올해 1월에 나타났던 그런 장세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개인분들이 1조 원 정도에 가까운 돈을 매도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3100이고 코스닥은 970이지만 상대적으로 체감은 잘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대형주에 맞춰져 있다면 오늘 같은 장은 최고의 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상으로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매동입니다. 그리고 최근 장이 좋았던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돌아온 외국인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런데 그 반면 개인분들은 매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활용 점정을 찍고 있는 게 있는데요. 바로 연기금입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끼리, 연기금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 잠깐만, 마이너스 200억, 마이너스 200억, 마이너스 200억, 마이너스 1000억, 상대적으로 확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연기금이 팔지만 않으니까 주가가 쭉쭉 올라가는 효과가 있나 봅니다. 갑자기 연기금이 정말 착해 보이는군요. 어쨌든 오늘 또 연기금은 조금 판다. 앞으로도 계속 조금만 팔아라.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약간 위험한 포인트가 있었죠. 여기서 무너지면 쭉 내려가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그 위로 양봉 두 개를 딱 띄우면서 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역할은 외국인의 대형주 매수, 그리고 플러스 연기금의 저금 매도라고 볼 수 있겠군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다음 주에도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좋은 장이 펼쳐져서 기린 여러분들의 계좌에 빨간색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입니다. 삼성전자를 빼놓을 수 없죠. 2%, 2.3%나 무려 올랐습니다. 그리고 1,900원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런 차트죠.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오른쪽으로 기었다가 상승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여기서 다시 흐앙 하고 떨어질지 아니면은 쭉 올라갈지 그 부분은 아무도 모르겠죠. 하지만 저 기릿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 여기서 언제 올라갈지, 그 다음에 조금 떨어졌다가 올라갈지 그 부분은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겠지만 8만원 초반대에서 1년에서 2년 정도를 보고 투자한다면 나쁜 가격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분들이 그런 시각을 말씀해 주셨고 뉴스에서도 정말 많이 나왔다, 리포트도 정말 많이 나온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2.3% 올랐다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더 올라갈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쭉쭉 뻗어서 올라갔으면 좋겠군요. 자, 그리고 관련 뉴스가 있었습니다. 미국 바이든 반도체 공급난 대책 논의, 삼성, GM 등 소집이라는 뉴스인데요. 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삼성전자를 비롯해 반도체 및 자동차 업계 경영진과 회동을 갖는다. 동맹국들의 각 주요 기업과 세계적인 반도체 품귀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10일 날 그 회의를 가질 예정이고, 그날 회의에는 삼성전자, 제너럴 모터스, 글로벌 파운드리 등 반도체 자동차 테크 기업 등이 다수 초청되었다. 그런데 삼성전자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아직까지는 내놓지 않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을 운영 중이라서 호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칩 부족 해결을 위해 이례적으로 직접 나선 것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촉발된 사태가 산업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바이든 정부는 자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이 중 500억 달러는 반도체 분야에 투입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든 행정부에 발을 맞춘 게 어디였죠? 맞습니다.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에 뛰어든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반도체 때문에 난리다라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아차와 현대차도 이렇게 쭉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현대차가 6.6%나 상승을 했죠. 그 부분은 조금 뒤에 뉴스에서 다뤄보도록 하고,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차 주주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 그 다음에 3, 4일 정도 쉬었다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한번 다뤄드렸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에 흐름이 조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떨어지는 칼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기어가고 조금씩 올라가나 싶더니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지금 현재 바이오 투자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시장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이 바이오 섹터도 다시 상승 동력을 받아서 쭉쭉 올라갔으면 좋겠군요. 자, 오늘의 경제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최대 갈아치운 수출, 3월 수출입 1000억 불 돌파라는 뉴스입니다. 지난달 수출액이 538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3월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일평균 수출액도 역대 3월 최대치를 경신했다. 수입액도 18.8% 늘어난 496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무역 수지는 41억 7천만 달러로 11개월 연속 흑자다 라고 하고 있군요. 자,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이 숫자는 잘 모르겠죠. 아니 길이 이거 538억 달러 나 잘 모르네, 이렇게 보면은 뭐가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보자면 일단 지난해 수출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나라 경기가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역대 3월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입액도 18%가 늘어났다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정말 심플하게 15대 주요 품목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14개가 증가해서 말 그대로 수출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14개가 늘어난 것은 9년 1개월 만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는 선박 63.9%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석유와 철강, 자동차, 석유 제품, 가전, 차 부품, 바이오헬스, 2차전지 이렇게까지는 두 자릿수 증가율, 그 다음에 반도체 8%, 일반기기 6%, 무선통신기기 6%, 컴퓨터 6%, 섬유 9%로 선전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반면 하나인 딱 디스플레이는 1.1% 감소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부 관계자는 자동차와 반도체가 선전하는 가운데 석유, 섬유, 철강 등 중간재가 올라오면서 전반적인 수출이 개선됐다며 중간재 수출, 이렇게 섬유, 철강, 석유 이런 게 중간재라고 합니다. 그 수출이 확대됐다는 것은 세계 경기가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한테는 호재다라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들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자, 다음 뉴스입니다. 삼성 SDI는 배터리 사업에 올인을 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삼성 SDI가 점유율이 1년 새 8.6에서 5.3으로 뚝 떨어졌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처럼 진입장벽이 높지 않다라는 의견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성장 분야로 각광받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글로벌 5위 전기차 배터리 업체 삼성 SDI는 신중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급성장으로 수익성을 담보하기 힘들어진 데다 배터리 화재 같은 잠재적 위험 때문에 미래 성장 동력이 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삼성 수뇌부에 확산이 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CATL이 31%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이 20%, 파나소닉 17%, 삼성 SDI는 5%, SK이노베이션이 5%인 걸 확인할 수 있군요. 그래서 이걸 보면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을 합치면은 CATL이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쳐도 한 2% 정도 뒤처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반도체처럼 진입장벽이 높지 않다 이런 말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얼마 전에 알려드렸죠. 샤오미에도 전기차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물론 배터리를 직접 만들지 않을지 그런 것들은 정확히 발표한 적이 없지만 어쨌든 전기차의 진입장벽이 높지 않으니까 많은 기업들이 스스로 하겠다고 선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삼성은 왜 전기차 배터리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나? 삼성 최고 경영진 사이에서는 전기차 배터리가 제2의 반도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원인은 안정성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 SDI와 LG화학은 2017년 원인 불명의 ESS 화재가 20건 이상 이어져 곤욕을 치렀다. 자, 이렇게 당연히 기술력이 부족해서겠지만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은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겠죠.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한 재계인사는 삼성그룹 최고 경영진 사이에서 전기차 배터리가 대박 나는 사업이 아닌데 안전에 대한 리스크가 높다면서 과연 제2의 반도체가 맞냐? 그런 생각이 팽배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세계 1위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확신이 희박하며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사업의 성적표 자체가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바로 연결되는데 이런 측면이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올인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로 안다고 말했으며 여기에 그룹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현재 부재 중인 것도 일정 부분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 SDI에서는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삼성 SDI의 차트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아마도 당분간은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좀 길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처럼 몇 개월은 오른쪽으로 기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 다음에 떨어지지 않으면 다행이다 라는 생각도 조금은 해볼 수 있겠군요. 그러나 그거를 다시 상승하게 만들어주는 게 실적이겠죠. 일단 2차전지들의 1분기 실적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보너스, 분기 배당이 늘어난다는 소식입니다. 국내 증시에서 3개월에 한 번씩 주주분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분기 배당을 도입하는 상장사가 잇따른다. 1년치 배당금을 4분의 1씩 쪼개 주주분들에게 나눠주는 시기다. SK텔레콤과 신한금융지주, CJ는 최근 정기주주총회에서 분기 배당을 신설했다. 이로써 분기 배당을 하는 상장사는 기존의 삼성전자, 포스코 등을 포함해 8곳으로 늘었으며 아직 국내 상장사들은 1년에 한 번 기말 배당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S&P 500 지수에 속한 500개 기업 중 80%가량이 분기 배당을 하고 있으며 예컨대 JP모건은 1, 4, 7, 10월 배당금을 지급한다. 버라이즌과 모건스탠리는 각각 2, 5, 8, 11월에 배당금을 나눠준다. 그리고 매달 주주분들에게 배당금을 주는 상장사도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기린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이 배당을 받는다면 한 번에 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분기 배당으로 받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분기 배당이 좋다고 하는데요. 자, 그 이유는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배당금을 재투자하면 복리 효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받는 것보다 그냥 한 분기에 한 번 받아서 그거를 다시 투자를 하면 복리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말 연간 배당보다 분기 배당이 유리하다. 그리고 플러스 우리가 가장 골치 아픈 게 뭐죠? 배당락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배당 먹고 튀는 애들이 존재한다는 소식이죠. 하지만 이렇게 분기 배당을 하게 되면은 4% 배당을 하는 기업이 분기 배당으로 바꾸면 1%씩 배당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배당락 피해가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기 배당은 주주 친화 정책의 하나로 꼽히며 대신증권연구원은 분기 배당 도입은 주주들에게 안정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풀무원 1분기 큰 폭의 실적 개선 기대라는 소식인데요. 대신증권은 2일 풀무원에 대해 올해 1분기 큰 폭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25,000원을 유지했다. 자, 대신증권연구원은 컨센서스 영업이익 126억 원을 상회하는, 그러니까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며, 그 다음에 국내 식품 매출액은 주요 제품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19년 1분기 대비로는 21%나 증가한 수준이며 코로나19 여파로 부진이 불가피했던 단체 급식, 푸드 서비스, 외식 부분의 적자폭 역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억 원, 47억 원 축소되며 이익 개선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해외 법인 상황도 나쁘지 않다고 하는데요. 한 연구원은 일본 법인의 적자폭은 개선될 것이며 미국 법인의 수익성 개선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이번 1분기 새롭게 론칭된 식물성 지향 식품 브랜드 플랜트 스파이어드 관련 판촉비 증가로 개선폭은 2분기부터 두드러질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중국 법인은 개선된 수익성이 유지되면서 외형 성장도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도 단체 급식, 푸드 서비스, 외식 이렇게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이 60%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와 함께 국내외 식물성 단백질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며 해외 사업 부분의 턴어라운드가 유의미할 것으로 전망되며 높은 시장 성장성 역시 긍정적이라는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풀무원의 차트를 보면 이렇게 바닥을 지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올랐다가 마지막으로 음봉으로 떨어진 거는 아직까지 상승할 여력이 없나 라는 생각도 조금은 해볼 수 있겠죠. 그러나 올해 실적이 좋다면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좋은 기업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공부해보시기 바래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연봉 인상, 아이템 논란, 게임 주가 우상향할까? 라는 뉴스인데요. 자, 최근 게임주 같은 경우에 흐름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은 NC소프트 쭉 떨어지는 거, 넷마블 쭉 떨어지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자, 지난해 증시 상승을 이끌던 주요 게임 업체 주가는 올해 들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언택트주가 한창 주목받던 지난해 7월 NC소프트는 현대차를 제치고 코스피 시총 9위까지 올랐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쭉 떨어지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NC소프트는 지난 2월 확률형 아이템 논란 등에 휩싸이며 골머리를 앓기 시작했으며, 자, 이 이유가 뭐냐? 이용자 입장에서는 게임사가 지속적으로 결제를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 반감이 생기게 된다며 특정 아이템 획득이 게임 내 활동을 통해서는 얻기가 너무 어렵고 오직 유료 결제만 한다면은 그게 가능하다면은 과금 유저 및 무과금 유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심하면 심할수록 지속적으로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반감이 생긴다. 그리고 그게 이번에 터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악재가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게임 업체에 잇따른 연봉 인상 러쉬를 두고 실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NC소프트는 전 임직원 연봉을
무려 1000만원 이상 인상한다고 밝혔다. 자, 이 연봉을 올린 거는 제일 처음에 넥슨이 올렸죠. 넥슨이 800만원 올린 것을 시작으로 넷마블, 컴투스, 게임빌, 크래프톤 등이 줄줄이 인상하면서 국내 게임 업체 대장격인 NC소프트도 인상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그러니까 한 명이 하니까 나머지 다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그 와중에 호재도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뉴욕 증시에 상장한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업체 로블록스의 여파가 국내 게임 업계도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현대차증권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 확산은 게임 산업을 중심으로 엔터, 패션, 유통, 광고 산업 전방에 큰 파급력을 가져올 것이라며 PSR 20배를 초과하는 로블록스 밸류에이션은 게임 체인저 기업에 대한 기대감을 선반영한다고 분석했다. 그래서 올해 유망한 게임주로는 넷마블, 웹젠 W 게임 등이 꼽히는데, 자, 이 중에서 세븐나이츠가 주력으로 자리를 잡고 상반기 제2의 나라를 비롯한 최소 3종의 대형 신작을 쏟아내는 넷마블을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플러스 중소형 게임주 중에서는 하방이 견고하고 신작 또는 자회사 상장 등의 상승 모멘텀이 있는 웹젠과 W게임즈를 추천한다고 조언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사에 따르면 게임주에 투자를 한다면 넷마블, 웹젠, W게임즈를 추천한다 라고 하고 있군요. 그래서 넷마블과 W게임즈의 차트를 봤더니 넷마블은 이렇게 떨어졌다가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W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쭉 떨어졌다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쭉 올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린이 분들이 한번 이 게임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특히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저 기릿이 지난번에 공부했던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아이유 제니 간판대라고요? 고깃집 사장님들 뿔났다 라는 소식인데요. 자, 1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주류 광고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오는 6월 30일부터 5개 대형 멀티미디어 광고가 금지된다. 주류 회사가 운영하는 영업 운반 차량이나 동네 식당에서도 술병 그림이나 술 브랜드명을 넣은 광고 그림을 걸 수 없게 된다. 자, 그러나 당연히 반발이 있을 겁니다. 주류 업계에서는 광고 제한이 주류 소비량 감소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한 주류 업계 관계자는 주류 광고가 음주를 미화하는 측면이 있으며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서는 이렇게 동의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류가 규제 산업에 속하기는 하지만 정당한 영업 및 홍보 활동까지 침해받을 소지가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해도 문제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로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외식 문화에 찬바람만 더하는 규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5개 광고 규제로 입간판이나 포스터가 사라지면은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마케팅이 위축된다는 의미라고 하고 있군요. 저 개인적으로는 효과가 미미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간판을 보고 갑자기 술을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러 거기로 갔던 거지 그걸 보고 아 술이 땡기네 하고 들어갔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미미한 효과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저 기릿의 개인적인 성향이고 기린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경험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1,500원 주고 산 해리포터 알고 보니 1억짜리 희귀한 초판본이라는 소식인데요. 자,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이 책이 있는지 빨리 확인해보세요. 1억 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 책이 1억 원이 이유가 뭐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내 자매의 어머니는 2005년 당시 유방암으로 사망했다. 무려 16년이나 지났지만 내 딸은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유품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로부터 흥미로운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남긴 유품 중 하나를 직접 확인 좀 해달라 라는 소식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직접 확인해보니까 아까 그 해리포터 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책이 바로 작가 J.K. 롤링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기 전에 1997년에 나왔던 책이라고 합니다. 그게 500권 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책을 벼룩시장에서 사고 그냥 그 책이 계속 선반에서 보관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작년엔 어머니가 천국에서 선물을 보내주신 것 같다. 1파운드도 안 주고 샀을 이 책이 이렇게 가치 있는 물건이 될 거라고는 어머니도 알지 못하셨을 것이라며 엄마가 남긴 사랑스러운 유산이다. 경매 수익금은 내 자매가 공평하게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경매 수익금은 내 자매가 공평하게 나눌 것. 제일 처음에 책을 찾은 건 아버지인데 아버지한테는 주지 않고 이렇게 내 자매가 공평하게 나눌 것이라고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아버지에게도 당연히 드리겠죠. 자, 여러분들 댁에 이런 물건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그 물건이 진품 명품일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구글 협력 사실 무근 발표에도 현대차 강세 관련주 동방 상승이란 뉴스인데요. 구글과의 합작사 설립 소식에 장중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현대차와 관련주가 사실 무근이라고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지난달 자동차 판매량 급증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자, 기아차와 현대모비스도 각각 4% 이상 오르고 있으며 현대차는 지난 3월 국내 7만 대, 해외 30만 대 이렇게 판매를 해서
28.6%나 증가한 수치를 판매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역대 최다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 언론은 현대차와 미국 구글이 합작사를 설립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현대차가 자율주행차 등의 탑재될 차량 서비스를 구글과 공동으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현대차는 바로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쭉쭉 올라갔다는 소식은 그만큼 실적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현대차 차트를 보면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가 쭉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 주주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번 주도 저 기립과 같이 경제 뉴스 공부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이번 주말도 푹 쉬시기 바랍니다. 와, 이렇게 쉬어도 되나? 그렇게 쉬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